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확진자 등 고위험군 수험생들의 변시 응시를 불허했는데 헌재가 어제 저녁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일단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동작구 흑성동 중앙대학교입니다. 시험장 건물 밖에 파란 컨테이너로 임시 검역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은 길게 줄을 지어서서 검역소 진입을 기다립니다. 오시면 일단 외부인으로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핸드폰이 없으신 경우는 외부인용으로 작성해 주시고 검역소에 들어서면 우선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열 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발열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역 확인 스티커를 응시생에게 붙여줍니다. 바코드 찍으면 스티커 나눠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물 안 시험장 입실 전에 다시 2차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입실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는 응시생들은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하고 손을 소독한 뒤 응시표 및 신분증 검사를 마쳐야 비로소 입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확진자나 발열 증상 등 고위험군에 감지됐을 때입니다. 고위험군 응시생들이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격리시설이 있는지 묻자 방역요원은 난감해하며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격리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중앙대 기숙사에서는 앞서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로스쿨생 1명을 포함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중앙대 기숙사에는 오늘부터 치러지는 변시 응시생 10여 명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엔 코로나 확진자나 고위험군의 변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됐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따라 만에 하나 올해 응시를 못하게 되면 영영 변호사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지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5년 5회 제한이 있는데 시험을 못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상을 숨기고 해열제 먹고 숨기고 시험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에 헌재는 어제 저녁 8시쯤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확진자와 고위험군 응시생도 변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처분 신청 6일 만에 신속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어제 저녁 늦게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진이 찾은 중앙대 시험장 방역담당 요원은 격리 시험장이 따로 있냐는 계속된 질문에 크게 난감해하며 그 부분에 대해선 답을 하지 말라는 전달이 왔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진행 요원인데 따로 그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어떤 답이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걸로 일관하다 헌재 결정이 나자 부랴부랴 헌재 결정을 따르는 신용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죠. 수능에서 보셨다시피 병원에서 보고 감독관들이 방호복도 입어야 될 거고 온갖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두 시간 만에 그냥 확진자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확진자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고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응시생들이 해열제를 먹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변시에 응시할 가능성을 자초한 법무부가 헌재의 결정 뒤에도 정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변시를 일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의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방효경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헌재가 이게 신청 6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이게 뭐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나요? 연휴 빼면 3일 만인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가 가장 빠르게 결정이 된 게 17일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리인단도 조금 빨리 나섰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좀 뭐 네. 고민도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늦어져서 네. 사실은 여론 환기나 여러 가지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넣었는데요. 네. 헌재가 보기에는 좀 반드시 급박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6일 만에 결정을 내려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9일 밤에 접수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헌재가 12월 30일 하루 네. 이제 검토를 하고 네. 그다음에 12월 31일에 법무부에 답변을 하라고 이제 명을 내렸어요. 네. 그날 당일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을 하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법무부가 아무 제출을 안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휴가 지나고 1월 4일이 돼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1월 4일에 결정을 내려준 거죠. 이게 뭐 법무부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그 법무부 그 대응이나 예. 헌재 결정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헌재 결정은 네. 일단 빠르게 내려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 이유들을 보면은 네. 사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네. 건강권, 생명권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라는 네. 게 사실은 그 가처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정의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걸 보고 법무부가 한 대응에는 사실 당연히 만족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지금 헌재 결정 이후 어제 저녁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예. 성명서를 내셨던데 이건 예, 뭐 예. 어떤 취지나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무부가 그 결정을 보고서 네. 한 1시간, 2시간 네. 만에 그럼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 내리고 네. 시험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네. 응시를 한 경우들을 보면 네.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뭐 병원에서 보려면 협조도 필요하고 또 뭐 감독관들이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여러 네. 가지가 필요할 텐데 네. 사실 2시간 만에 저희가 볼 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분들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네. 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고 네. 대책 마련하고 또 응시자들에게 공고도 확실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해야지만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단하고 연기를 하라라는 그런 성명서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가격리랑 확진자가 응시생 중엔 없다. 이게 지금 법무부 예. 해명인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고하면 시험은 볼 수 네.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네. 확진자는 시험 볼 수 없다. 응시 네. 횟수도 차감한다. 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제 학생들 커뮤니티도 다 그런 글로 거의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니네가 검사 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지금 상황이고 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법무부가 파악하지 못한 네. 코로나19로 관련돼서 불이익을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응시생 중에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조금 무책임한 거죠. 뭐 일련의 법무부 대응과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 결정이라는 네, 것은 네. 사실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네. 것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헌재 결정문에 연기하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네. 그 결정 이유를 보면은 사실 헌재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정 이유들을 살펴보면 네. 뭐 확진자들은 뭐 병원에서 보게 하든 어디서 보게 하든 하면서 막 예시를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까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의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법무부는 그거를 저는 마련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뭐 확진자 발생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말 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소원 본안은 그럼 앞으로 헌재에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험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끝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종식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이거는 이번 10회 변시가 끝나더라도 이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네. 적법한 소송임으로 계속 진행해 달라라고 주장을 이미 했고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결정이 이렇게 네. 유례 없이 빨리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 보람을 느끼지만 사실 법무부가 과연 헌재 결정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일에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법무부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헌재 등등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보도할 게 있으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부모의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입양 8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울다 인두충명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이름은 정인이.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 복부 손상. 가해자는 정인이를 입양한 의붓엄마 정모 씨였습니다. 뭘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겨우 16개월 된 아이의 등에 강한 둘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게 만든 겁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장 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전부터 수개월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좌측 쇄골 등 전신에 시기가 다른 골절상에 장감막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인이가 겨우 10개월을 지날 무렵부터입니다.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정 씨의 남편 안모 씨는 아내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기가 극도로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부부 모두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보다 못한 인면수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9월에 입양기관과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신고 한 달 뒤 정인이는 췌장이 끊어져 숨지는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의붓엄마 정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학대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앞으로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400장 넘는 엄벌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른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검의 3명에게 사건 재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공소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두 축명, 사람인 머리 두, 짐승 축, 울명,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운다는 말입니다. 사마천이 역사서 사기 진시황 본기에서 진 2세 황제 호해를 지칭해 평가한 말입니다. 가혹한 세금과 부역으로 천하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거리엔 형벌을 받은 자들이 널브러졌고 저작거리엔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데
천자는 사치와 향락만 일삼았습니다.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 한다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만들어낸 간신조고의 헛된 말에 속아 좌승상 이사를 죽이고 우승상 풍거질과 장군 풍겁을 핍박해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런 목불인견에 참상을 일으킨 호해의 행동을 사마천이 가슴이 아프다 사람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우는구나 통제언호 인두충명 8자로 평가한 겁니다. 사람의 외양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통렬한 질타입니다.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지 향후 형량이 얼마나 선고되는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든 인두충명과 지록위마 고사의 주인공 호해와 조고도 결국엔 제명대로 곱게 죽지는 못했습니다. 꼭 누구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반드시 죄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제한받는 사업자 사익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공익이 더 기묘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여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청소 노동자가 설치 2분 만에 발견했지만 재판부는 교사가 학교를 추악한 범행 장소로 만들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점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발목이 부러진 손님에 대해 업주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